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도시개발법 갈 건데, 페이지가 써있나?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고, 농지법은, 핵심 정리할 때 한 번만 보고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차피 공부해도 한 개, 못해도 한 개, 어차피 한 개, 그냥 5번 찍으면 되는데, 그딴 공부할 필요 없어. 대신에, 이 개발법하고 이제 정비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법은, 기본 이론 할 때는, 저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감을 좀 잡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던 한지 방식이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관리처분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볼까? 도시개발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도시로 개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절차예요. 절차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도시로 개발하려면 여기가 도시야. 그럼 어떤 순서로 할 거냐를 이렇게 맨 처음에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있던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용계 기, 도, 지, 도복, 입 할 때, 용계, 기, 도 할 때 도가 뭐예요? 그게 여기 있었던 건데, 도시군 관리계 있던 건데, 절차가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속적으로, 이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얘네들이 고민하다가 법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따로 법을 만들어서 도시개발사업 절차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시개발 사업 절차법인데, 이게 이제 절차다 보니까 여러분이 6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일단 공법이잖아요. 두 번째가 공시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공법이 왜 어렵냐면 절차법이에요. 내가 등기를 할 때 어떤 절차로 등기할 거냐. 그리고 A가 B한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 해결하면 되는데 얘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가래. 그러니까 그 절차를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어차피 시험 문제는 절차를 물어보지 않는데 법의 흐름은 다 절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다가올 거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정비사업 절차법이에요. 얘는 도시개발사업 절차법이야.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어디서 하는 데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도시 A씨라는 도시에서 여기 지역 중에 여기 산들 논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조금 밀어가지고 여기를 구획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단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싹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구획을 정리한다 해서 지금 뭐를 구획 정리했죠? 토지를. 그럼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었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다가 여기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수용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도 새로 넣고 싶은데 환지 방식도 늘리니까 법이 내용이 많아지니까 통합하자. 이거 도시군 계획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니까 얘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새로 도시로 만든 거 아니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하자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란 단어로 바꾼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0년에서 2001년 넘어갈 때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자. 그럼 여기는 땅을 그러면 어떻게 밀 거냐? 일단 제일 먼저 어디서 할 건지를 구획을 정해야 되죠. 구획을 정하는 걸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구역. 너무 기니까 그러면 이제 도시로 개발할 땅이니까 개발구역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순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개발구역 하면서 그럼 여기 주거단지로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공업적인 산업단지로 만들 거냐,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짜야 되는데, 이걸 도시개발 사업계획인데, 도시개발 사업계획 너무 길잖아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래서 4글자 빼버려. 그냥 개발계획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 방향 잡았으면 사업할 사람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할 사람을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그랬잖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공익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라.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니까 사업에 착수해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말고 우리 도로 설치하는 사업 있죠. 도로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야. 도시공개 시설 사업할 때 저 토지 소유자들이 땅 갖고 있는 거를 이걸 소유권을 협의 취득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뭐 하죠? 수용하는 방식인데 도시개발도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수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니까 절차가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고 똑같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땅값이 수용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을 봤더니 땅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럼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야, 그러면 니네들 잠깐만 나가 있다가 정리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다시 들어와. 그럼 이거를 땅으로 바꿔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환지지, 환지. 그래서 얘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세분되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섞어 쓰는 걸 혼용이라고 하는데 혼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섞여 있을 거니까 뭐 문제도 똑같은 문제겠지. 그냥 분할해서 혼용하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 안 하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용어 정리 한 번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 구분 차이점에 여기 땅이 있었어. 여기도 땅이 있었어. 똑같은 구역인데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면 변화된 모습이 환지 방식하고 좀 달라요. 기존에 수용을 싹 했다는 얘기는 싹 밀어가지고 대규모로 하려는 거예요? 소규모로 하려는 거예요? 대규모로 하는 거니까 이게 땅대기가 되게 커요. 근데 환지 방식은 애들이 나갔다가 다시 땅을 받아야 되잖아. 다시 땅을 받는데 얘가 2만 평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100평 있던 애는 50평 받을 거고 500평 있던 애는 뭐 250평 받을 거고 그럼 세분된 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조그만 땅으로 받는 거는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야. 그럼 이 수용 방식 여기를 싹 밀어서 소유권자들을 이 땅을 다 사버리는 거야. 누가 다 사버렸냐면 누가? 시행자가. 시행자가 다 사버렸어요. 그럼 시행자 다 사서 공사에 착수하면 돼 이제. 착수해서 공사 끝났네. 그럼 공사 완료라고 하고 완료가 됐으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 되거든요. 확인 떠는 거를 우리 이제 그 개발법에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 말고 우리 사적 개발행위 할 때는 무슨 검사 받는다고 했는데 그 준공검사. 그럼 얘도 준공검사 받아야지. 예. 그래서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아라. 검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제대로 다 끝났어. 진짜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하면 요날 공사 완료 공고를 오늘 3시에 했습니다. 3시에. 그럼 3시에 구역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항상 기점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고하면 오늘 밤 12시 삐 하면 땡치죠. 땡치는 순간이 1초 되면 무슨 날 되냐면 다음 날. 그럼 땡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는 없어져야 돼요. 그 기산일을 공사 완료 공고가 끝나는 때라고 그래요. 3시에 했다고 3시에 끝난 게 아니야. 그럼 공사 완료 공고가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그럼 그날 밤 12시 땡치면서 1초 되면 무슨 날 되겠네? 다음 날. 그럼 다음 날은 개발구역인 거예요. 이제 개발구역이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럼 개발구역은 뭐 된다? 해제된다. 그럼 수용 방식은 언제 구역이 없어집니까? 수용 방식은 언제 없어집니까? 그럼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그대로 이 상태인데 환지 방식은 A, B, C, D를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A, B, C, D를 내보내려면 야, A야 너 100평 있었잖아. 그럼 나갔다 들어오면 도로가 넓어질 거고 공원이 들어설 거고 학교가 들어설 거야. 그러면 너 이 사업하는데 너 기존에 있던 오래된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대지를 줄 거야. 그럼 사업비용 좀 내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돈 내는 거예요. 돈 못 내요. 다 돈 없어요.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얘네가 고민한 방식이 그러면 기존에 니네는 땅을 100평 있던 애든 1000평 있던 애든 10,000평 있던 애든 기존에 나갔다가 다시 받을 때 좀 땅을 줄여주겠다. 땅을 줄여주겠다 해서 면적을 땅을 네가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 있던 애가 50평을 제공하고 50평을 받을 때 기존에 사업하기 전에 평당 100만 원인데 끝나고 나서 평당 50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5배 올랐잖아요. 그럼 절반 내놔도 2배 이상은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제공해라 해서 이걸 토지 부담이라고 그래요. 땅으로 제공한다 해서 토지 부담에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보통 얼마 정도 부담하는 게 대표적이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 평균 토지 부담률 50%야. 그럼 100평 있던 애 얼마 내놓는 거야? 50평.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땅에 100평 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자기 자리로 가야지 이상한
딴 저 구석탱이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00평 있던 애가 나갔다가 50평 땅을 받겠다. 그러면 A야 너 100평 있었잖아. 100평 있었으니까 50평 어디로 줄게. 너 200평 있었으니까 100평 어디로 줄게. 요걸 짜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약 100명이었다. 그럼 100명에 대한 환지를 돌려주기 위한 설계해야 돼요. 그럼 환지 설계하려면 계획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환지 계획. 그럼 A는 여기로, B는 여기로 환지 계획 짜서 요 인가 떨어지면 이제 인가 떨어졌으니까 공사 들어갑니다. 야, 너네들 나가. 인가 호시 떨어지면 애들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애들 다 나가는 거야. 나가. 다 나갔으니까 공사 이제 착수하면 되겠네. 네. 착수해서 다 밀어요. 밀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됐어. 공사 완료되면 무슨 검사 받으면 되겠네? 준공검사. 똑같네? 네. 준공검사 받고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됐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돼. 공사 완료 공고. 똑같죠, 이거?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환지 계획에서 A한테 50평 주기로 했으니까 A한테 환지 소유권 가져가라고 처분해 줘야 돼요. 그걸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인데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아, 이게 너무 길잖아. 계속 이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냥 얘네들이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어차피 소유권 가져가라고 처분하는 거니까 환지 처분했다 하자. 그래서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을 줄여서 환지 처분. 그래서 이제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처분하는 걸 환지 처분 공고한다고 그래요. 공고를 오늘 3시에 했어. 그럼 3시에 연락이 와서 나한테 야 102번지 가져가 그랬으면 바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3시에 공고했으면 12시 땡 치면서 무슨 날 돼요? 다음날. 그럼 다음날에 요거 소유권 확정된다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확정되고 기존에 있던 애가 자 100평 있던 애가 얼마 받아야지? 그럼 200평 있던 애는? 그럼 172.5평 있던 애는? 172.5평 있던 애는 계산도 못 하겠죠? 그럼 땅이 동그라미 땅이 되고 이상하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맞춰서 원래 너 70평 줘야 되는데 너 80평 줄게. 뭐 100평이 있어야 받아야 되는 애한테 80평 줄 수도 있어. 그럼 기존의 땅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게 땅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178.5평이면 그걸 2분의 1에가 딱 주면 땅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땅 줘봤자 무슨 의미겠어요? 그럼 얘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안 주든가 아니면 좀 더 주든가 하면 되지. 그럼 얘는 강환지가 되는 거고 더 받으면 증환지가 돼요. 그럼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생기고 제대로 생기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뭐 100평 있던 애가 딱 50평을 딱 받는다? 이게 안 돼. 땅 모양새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증환지 아니면 감환지가 돼요. 그러면 한 평당 만약에 500만 원이었어. 500만 원. 10평을 더 받았으면 얘는 얼마를 더 받은 거네? 5천만 원을 더 받았으니까 5천만 원 내놔해야 되죠. 그럼 얘는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금이 이때 확정돼요. 소유권도 확정되고 청산금도 확정이 된다. 그러면 청산금을 더 받은 애는 무슨 환지? 증환지. 덜 받은 애는 감환지. 그럼 더 받은 애는 돈을 뺏어와야 돼. 뺏어오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응? 징수한다고 그래요. 덜 받은 애한테는 돈을 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 교부 또는 지급이라고 해요. 교부. 그럼 이제 이걸 일괄해서 한 방에 5천만 원을 한 방에 줘야 되는 게 맞아요? 100만 원씩 한 20년 동안 매달 줘야 돼? 예. 그래서 이걸 원칙이 일괄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시행자가 갑자기 돈을 다 5천만 원 못 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5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라고 얘네들이 얘기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는 나오지? 이자 부처 분할 징수 교부할 수는 있다. 예외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분할 징수 교부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렸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는데 얘도 다음날 구역 뭐 되겠네? 해제. 그럼 구역이 해제되는 날짜가 다르네. 그럼 해제되는 날짜 보자마자 무슨 방식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는 방식은 환지 방식.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되는 방식은 소용 방식이야. 근데 그걸 갖고 외우고 앉아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환지 처분했으니까 환지 계획이 있었으니까 환지 처분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냥 환지 계획 없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했겠죠. 그럼 공사 완료 공고했으면 수용 방식이겠네. 섞여 있으면 무슨 방식?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혼용 방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요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얘가 이제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라라고 만들었댔잖아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짜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건데 이거는 같은 사람이 해야지. 지정을 얘가 해놓고 나보러 계획 짜래. 나 별 생각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사람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니까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잖아.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지정권자가 여기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개발계획 내용 막 18개 짰을 거예요. 짤 때 여기 시행자라고 나올 거야. 시행 방식 써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중에서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행자 누구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행자는 누가 지정해 주냐면 지정권자가. 그럼 앞으로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겠네. 지정권자. 끝났어. 도시개발법에 인가권자, 승인권자 뭐 하는 사람 다 누구야? 그럼 누구야? 지정권자야. 그러니까 개발법은 권한자가 할 게 없어요. 개발법의 양이 320이니까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더한 것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권한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안 외워도 돼. 권한자 누구야? 누구한테 인가받아? 그러면 지정권자. 누구한테 승인하다? 지정권자.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지정권자. 아닌 거 2개 있어요. 그 2개 외우면 끝 하면 되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 2개만 외우면 되는데 왜 이걸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되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지문 나올 때마다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요게 요거구나가 들어가면은 쉬운데 왜? 절차법이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시행자 중에 조합이 나온대. 그럼 조합은 누가 지정하는 거야? 이분이 조합 지정했는데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지.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25년을 넘게 해봤잖아요. 내가 올해 26년 차거든요. 26년 차. 내 인생의 절반을 여기서 썼어요. 근데 항상 내가 보면 쓰는 사람이 그 먹지라고 그러나? 이게 천천히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쓰는 거 있죠. 지정권자. 한 페이지 다 썼어. 뿌듯하죠. 한 장 딱 보면. 물어보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디서 나온지 뭘 모르니까, 무작정 무턱대고 외우는 건 아니고, 외울 거는, 대부분 지정권자인데, 아닌 게 2개니까, 한 2개만 외우겠다. 끝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럼 지정권자가 왜 이 사람이 됐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거 원래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온 건데, 이거 하려는 사람이 이방권자, 해라라고 한 사람이 결정권자죠. 결정권자가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그럼 이 사람이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를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였던 시도대장이 원칙인데 국장이 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대요. 그럼 이 5가지가 뭐냐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5가지 아니면 다 누구로 찍으시면 돼? 시도대장. 그럼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 못하네.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무슨 시장만 빼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군구는 지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김포시장은 지정 못해요. 김포시장은 누구한테 지정해달라고 그래야 돼? 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행정청이 행정처한테 할 때는 요청한다라는 말 쓰고 비행정청인 우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는 구역지정 해달라고 요청이라고 안 하고 제안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제안. 행정청끼리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요청. 그럼 만약에 여기 국방부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국방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겠네? 그래서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써 있어요. 이게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당연히 중앙이니까 당연히 국장이겠네.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사업을 한대.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럼 국가가 사업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해달라고 뭐야? 요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야. 걔가 도시개발하려면 개발구역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자 붙었다는 얘기는 지자체가 지원한 거예요? 정부가 지원한 거예요? 중앙정부 지원하는 공사란 말이야. 근데 얘네는 공공부문 시행자긴 한데 행정청은 아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행정청은 아니잖아. 그냥 공기업의 사장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인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이란 말씀 안 되겠네. 제안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정보출연기관장이 제안하는 건데, 면적이 작으면 국토부는 보지도 않아. 제가 면적 혹시 공법에서 면적이 크다 그러면은 이거 정도는 돼야 크다 이렇게 했었는데. 남자 키가 그래도 최소한 176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크다 그러면 최소 이거 이상이면 크다라고 그랬는데,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우리의 추억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원래 추억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흐리멍텅하게 나야지 그게 추억이지. 그게. 예. 면적이 크다 그러면 30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적 개발행위 할 때가 있고 공적 개발이 있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개발하는 거는 사적 개발인데 공적 개발은 크게 해야 돼요.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 바깥에서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서 개발하려면 조그맣게 개발하면 이게 포도성이 개발돼서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최소 면적 얼마 이상 갖고 와야 된다. 그게 30만이에요. 그럼 여기도 야, 너 국장한테 가려면 얼마 이상 갖고 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예요? 제한할 때. 그리고 이게 시하고 도에 걸쳤는데, 자 볼게요. 경기도 김포시하고 서울시에 이렇게 걸쳤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지정해야 돼? 둘이서 협의해야 돼? 그럼 시도 간에 협의를 해야지. 협의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이걸 하고 나면 내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너 뭐 했니? 그러면, 내가 김포 거기 신도시 만들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할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면 남자는 뭐예요? 계속 주목이니까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은 윗사람이 국장이잖아요? 그럼 서울시장 너가 해라. 그럼 얘가 삐지죠. 경기도지사 네가 해라. 그럼 얘가 삐질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느 분이 하면 되겠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됐다. 그럼 어느 분이 한다? 국장. 그 법에서 그냥 써놓은 거야. 저 같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천재. 어떻게 알았어? 천재지변 긴급한 사람 있잖아요.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중공둘천이라고 그래요. 국중공둘천 5개는 외워둬야 돼. 이거 제외하고는 다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대장이. 그럼 이제 지정권자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짠 다음에 시행자를 정할 건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3명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시행자가 이렇게 있고 민간부문 시행자가 이렇게 있어. 공공하고 민간 중에 같이 협의해서 같이 이제 투자를 같이 한 거야. 출자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공공이 만약에 50%를 넘게 출자라면 그냥 공공시행자로 보고요. 민간이 50% 출자를 더 했다. 그러면 민간으로 봐. 그래서 여기 공동출자법인이라는 애가 하나 나오고, 이 시행자가 지정될 때 민간 중에 여기 조합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조합이라는 거는 내가 내 땅 내놓고 나갔다가 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올 때는 누가 와서 해주면 얘네들 안 나가요. 그럼 니들이 해라 그러면 수익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뜻을 합쳐가지고 조합 설립을 해요. 그럼 여기는 토지를 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 토지구역 정리사업이잖아. 그럼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니까 토지 미는 거잖아. 그럼 구역 안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걔가 조합이 설립되면 얘는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가는 거밖에 못하죠. 그럼 얘는 무슨 방식밖에 없겠네? 그치? 조합이 수용해서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조합은 수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자는데 나갔다 들어오는 게 무슨 방식인데? 근데 여기서 수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합 나오면 택도 없는 소리 하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 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나온다. 수용 방식엔 없다를 그냥 기억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 시행자가 지정이 되려면 시행자 지정해달라고 얘한테 뭐 할 수 있을까? 제안할 수 있지. 근데 행정청인 경우 아까 시도 대장 있었죠. 걔는 본인이 지정권자고 국장도 본인이 지정권자잖아. 그럼 시군구만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네? 요청. 그럼 시군구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시군구. 시도의사한테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시군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항상 답이 국중공들천 중에 하나 빼고 시군구가 요청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시군구가 요청하는 거는 국장한테 가야 돼? 시도의사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답,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항상 시장군수가 답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돼, 이거. 그럼 이 상태에서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도 짰고 시행자도 정했어. 내가 너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이 절차로 쭉 진행해서 완료되면 개발구역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하겠대. 그럼 환지 방식은 계획을 더 짜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죠? 그럼 수용이 5년 걸리면 환지는 한 10년 걸린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좀 빨리 끝난다, 환지 방식이 좀 빨리 끝난다. 수용 방식도 빨리 끝나지. 그냥 수용해서 밀면 되지만 얘는 환지 계획 짜는데 반대하면 인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대략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원칙이 누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업을 대부분 해요. 시도가 근데 어떤 시는 돈이 많고 어떤 시는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 그럼 채권 발행해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채권이죠. 그럼 그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나와. 그럼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겠네? 도시 거꾸로. 도시 거꾸로 시골이야? 도시, 시도.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자? 시도의사가 발행자예요. 그럼 시도의사가 발행하는데 돈 관련된 거는 우리 법은 전부 다 행안부 장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자는 누굴 거고? 시도의사. 근데 그 발행했다는 승인은 국장이 아니라 행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지정권자인데 아닌 거 2개 외우라고 한댔잖아. 그게 도시개발 채권 승인권자예요.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건 대부분 누굴 거다? 시도의사인데 아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채권을 샀죠. 그럼 나중에 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수용 방식이 몇 년? 5년. 환지가 10년.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최소 5년에서 몇 년? 10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가 지문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자는 시도의사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발행자는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국장이다. 그럼 틀린 거죠. 돈 관련된 거는 누구? 행장. 됐고. 하나 더. 여기서 계획이 몇 개 나오는지 보세요. 개발계획 1개, 실시계획 1개, 그 다음에 환지계획 1개. 계획이 몇 개 나왔네? 이 3가지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뭐예요? 라고 누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얘 망가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어느 거? 개발계획이죠. 방향 잡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개발계획 바꿀 때는 전부 다 총회 반드시 개최해야 돼요. 총회,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조합이 이제 총회 개최해야 되는 거, 개발계획 변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 개최해라. 이 말 나오거든? 그럼 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1개를 못 맞춥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뭐라고? 환지계획이에요. 환지계획은 소유권 배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계획이에요. 얘는 누가 사업에서 언제 끝내겠습니다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8월 5일날 실시할 겁니다 하는데 바꾼대 8월 6일이래. 그럼 다 모여서 총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개발계획하고 환지계획은 나중에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 3가지 계획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다? 개발계획. 2번째로 중요한 거? 환지계획. 실시계획은 그렇게 막 변경이 된다고 엄청나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따가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 5가지 저랑 외워야 돼요. 외울 때 항상 답이 이놈이야. 총회 반드시 개최하는 게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실시계획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전체 개념을 알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줄게.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도시개발법은 이게 사업의 뭐였지, 이거? 절차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예. 내가 개발 사업 할 일도 없고, 내가 저걸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배워야 돼? 막 이러는데, 이게 중개 대상물에 환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중개 대상물에, 이게 개발구역인데 땅이 매매로 나왔어. 이거 중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 땅을 사지만 나중에 무슨 땅을 받을 거야? 환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환지가 지금 현재 평당 가격 주변의 시세가 주거지역으로 받을 건데 이종 일반 주거가 옆에 있는 도시에 평당 700이래. 근데 지금 거래에 나온 게 이 땅이 지금 현재 600에 나왔어. 그럼 얼마가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100평이면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이야 그게? 10평이 1000만 원이잖아. 100평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200평짜리면 2억 차이 남는 거잖아요. 이거 2억 차이 났습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환지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환지 중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내용도 공인중개사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법에 넣어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바퀴 끝나고 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잖아. 아까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가잖아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왜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냐? 지정권자 하나 기억나요. 그 국중 공동을 철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전체적인 절차가 안 나오는 거는 자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보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처음 보는 질문 같아, 다. 왜 그러냐면 기본 이론을 한번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건데 외워지는 건 문제 풀이 할 때 외워지는 거예요. 이론할 때 외워지지 않아요. 일단 기본 이론이라는 거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시간 딱 한 달 전, 2달 만에 합격하기 뭐 이런 과정은요. 무조건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어요. 그래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사람이 외우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본 이론 딱 끝내고 요약하면서 나중에 문제도 좀 보고 마지막에 문제 풀이만 막 하잖아. 근데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건데 야간에 퇴근하고 7시에 집에 왔어. 씻고 나니까 8시야.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공부하면 10시 돼요. 복습하려면 30분 지나.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4시간 하면 12시에 끝나. 그럼 이제 씻고 난 다음에 뭐 하면 1시에 자야 돼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분명히 폭이 돼요. 그 사람들은 동아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그냥 외워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리 그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흐름 잘 잡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드리면 풀면 돼요. 하나 봐봐. 대부분이 이제 이 6문제 나온댔잖아요. 우수 수험생 한 5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좀 공부 좀 했잖아. 그분들이 한 3, 4개 맞아요. 근데 3, 4개 맞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있죠. 1년 차 이런 분들은 몇 개 맞는지 아세요? 빵개. 빵개. 그럼 제가 하라는 것만 해서 3개 맞을래요? 죽으라 해가지고 3개 맞을래요? 그냥 안 하고 빵개 할래. 하라는 것만 해가지고 3개, 4개 맞추면 돼. 전 6개 원하지도 않아요.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6개 맞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차피 틀리라고 하는 거 2개 빼고 나면 4개 남거든요. 4개에서 저는 3개, 4개 맞추면 됐는데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비효율적으로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 그 시간에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더 보는 게 나아. 우리 이거 6문제 맞추려고 그렇게 그 많은 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위주로 가면 되니까 여기 먼저 제가 제일 책에도 한 장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책에도 요거 한 장 있죠. 요 한 장만 달달 해도 3개는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체계도를 보려면 이론을 봐야 체계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체계도 자주 보면서 외우라고 했던 숫자랑 고난자랑 특이한 거 잘 나오는 거 조합 이런 것들만 보면 돼. 그리고 조합은 무조건 나오고 첫 번째 문제가 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지정권자 누구냐, 어느 걸 지정 요건으로 하냐, 지정되면 무슨 효과 있냐, 여기서 한 문제 나와.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의요건 숫자 관련된 게 하나 나와요. 벌써 몇 개야? 이것만 해도 돼요. 막 복잡한 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시작하는 사람도 합격하잖아. 걔네들은 그것만 하고 간 거거든. 7월, 8월에 막 오시는 애들 있어요. 그게 누구야? 재작년에도 군대 제대한 애가 7월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왔어요. 이론이고 뭐 하나도 없어. 그냥 시잘부에서 요거 나오라고 체크해놓은 거 그것만 봐. 걔는 그것만 딱 맞췄어요. 근데 그래도 합격하잖아. 근데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하라고 한 것만 했으니까 걔는 붙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좀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이 리턴이 맞겠지만 삐뜩하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다시 1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긴 하는데 지금 아예 마음 먹을 때 나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목표로 하면 돼요. 아셨죠? 너무 많은 걸 다 하겠다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여기 하라는 것만 하고 가면 되는데 하라는 것도 아닌데 처음 보는 질문 나왔어. 거기서 당황해요. 막 해. 근데 그 시험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았으면 내가 얘기했겠지. 나왔어. 틀리라고 한 거야. 어차피 틀리는 건데 그거 해봐서 뭐해요. 그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제가 보면 개발법, 정비법이 제일 어려워요. 절차법이라서. 그러면 그거는 전략이 있어야지.
죽어라 공부하는 것보다는 잘 나오는 걸 빨리 봐서 그것만 달달하고 풀어도 어차피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왜? 그 사람은 그거 공부하느라고 한두 달 보냈지만 나는 한 3시간도 끝냈잖아. 그게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어차피 강사는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뭐야? 그러면 원래는 도시개발 절차에 관한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줄여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자 여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꾸불꾸불하죠. 그리고 이 땅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논도 있고 뭐 약간 뭐 답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하고 집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임야가 대상은 아닌 거네. 그래서 여기 싹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사서 해버리는 방식은 뭐야? 수용 방식이고 여기 땅값이 되게 비싸면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나갔다가 돌려주는 방식 뭐야? 환지 방식. 근데 여기는 되게 비싼데 여기는 또 싼 거야. 여기는 뭘로 하고? 수용. 여기는 환지, 혼용 방식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사업하는 누가? 시행자가. 시행자를 누가 지정해줘야 돼? 도시에서 지정권자가 너 해. 지정해준 거야. 이거 공익사업이에요? 사적개발이에요? 공익사업이야. 그러니까 수용 권한을 주는 거지. 근데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수용 권한 주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너 거기 면적 전체 3분의 1은 네가 소유해야 된다. 3분의 2가 네 건데 그 땅 전체 소유자 절반이 동의하면 수용 권한 줄게. 그래서 여기서는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공공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시행자가 아까 둘로 나눠졌죠. 여기 공공하고 뭐로? 민간은 요건이 좀 많아요. 뭐 채권 발행할 때 부도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하는데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급보증 받아와. 그럼 해줄게. 그럼 지급보증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요거 구분하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디 같으세요? 도시개발 사업 한 곳인데 여러분은 김포인데 제일 근처에 있는데 마곡지구 여기가 마곡이 도시개발 사업 한 구역이에요. 그 개발 제한구역 풀어가지고 신도시로 만들었는데 얘는 목적이 주거단지가 아니에요. 얘는 목적이 뭐예요? 상업 목적이에요. 상업.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넣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지역에 주거긴도 좀 넣어야지 입주민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하늘에서 이제 보면 여기요. 여기 한강이거든요. 여기 마곡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그 화곡동이라고 아시나? 화곡동이고 그 옆에 마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위에서 찍었던 사진,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은 게 도시개발이 아니에요. 얘는 뭐만 정리하면 끝나? 구획 정리하고 나서 조성이 된 땅을 파는 거야. 팔면 끝나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머릿속에 아파트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토지 구획 정리가 되면 땅 환지로 했으면 돌려주면 끝나는 거고, 조성이 돼서 수용 방식 끝나면 얘는 매각하면 끝나요. 그걸 조성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걸 공급한다고 그래요. 공급하는 거야. 공급하는 거니까 분양하는 거죠. 그럼 조성 토지를 여기가 분양이 될 때 여기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라 평당 만약에 1200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였잖아. 구획 정리했는데 평당 1200을 팔 수는 없죠.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800이야. 조성돼서 여기 평당 800이래. 요거 살래요? 요거 살래? 800 사야지. 그럼 사람들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달려들 거니까 경쟁에 붙여야죠. 그래서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성토지는 어떻게 매각합니까? 그럼 뭐래? 경쟁 입찰. 그럼 여기가 주거용지가 나왔고, 주거용지고, 여기 상업용지야. 상업용지. 여기 중간에 녹지도 있어. 여기 공업용지야. 주상공록으로 되겠죠? 도시개발했으니까. 주상공록일 거 아니야. 어디가 제일 많이 몰릴 것 같아요? 한 개를 못 맞춥니다. 제일 안 보이는 게 당연히 녹지는 안 보이겠지. 제일 안 보이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왜? 비싸. 평당 막 2200인데 여기 평당 500이야. 어디로 많이 몰리겠네. 주거 아니면 공장용지로 몰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어디로만 자꾸 몰리고 주거하고 공장용지로 몰리니까 야 원래는 니네 무슨 입찰인데 경제 입찰인데 2000명이 모였어요. 야 2000명은 가지고 경제 입찰하니까 비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뽑아야지. 뽑는 거 뭐예요? 추첨. 그래서 얘는 추첨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대.
그럼 주택 용지가 단독주택 건설 용지도 있고 주택 건설 용지도 있고 공장 용지도 있죠.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조성돼서 아파트 짓는 땅을 뭐라 배웠지? 주택법에서 공익사업 조성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땅. 공공택지. 그 주택용지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하겠다? 추첨. 그래서 이걸 단주공공추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단주공공추. 원래는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게 단독주택 건설용지랑 주택건설용지랑 공장용지랑 공공택지라 얘 뭘로 해라. 추첨으로 하자. 이 말뜻 이해됐죠? 근데 학교용지를 경쟁에 붙일까? 아니야. 그럼 얘는 수의계약하면 되죠. 서울이니까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되지. 그럼 공공성 있는 것들은 무슨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8개인가 9개 있어. 9개 외울래요? 하나 외울래요? 단주공공추 제외하고 다 수의계약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2페이지가 끝나는 거야. 다시.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지금 한 게 지금 현재 대규모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환지는 아니겠죠. 이거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면 땅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조성이 된 땅이니까 무슨 토지? 조성토지. 조성토지 공급할 때 원칙은 무슨 입찰로? 경쟁 입찰로. 단 추첨으로 하는 방식은 몇 개? 4개. 단주, 공공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수의계약. 그럼 조성토지 공급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땅을 샀죠. 땅을 사가지고 얘네들이 집을 졌잖아. 건물 짓고 상가 졌잖아. 이거는 건설사업, 건축사업이 되는 거야. 그건 주택법, 우리 건축법 했잖아요. 걔네들 사업으로 가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얘는 뭐만 구획하는 거야? 토지 구획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강서구 마곡동 67-1 5필지 2000평 토지 보상권 매각 뭐 이런 거 나오죠. 여기 지금 현재 거점 도시로 만들고 있는 여기 그 마곡지구 눈여겨봐라. 2011년도 벌써 10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그때 분양할 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분양가가 그때 3억 5천인가 그랬는데 지금 12억이잖아. 10억 올랐어요. 10억. 열받죠? 열받죠. 근데 그때 사라고 저기 써놨는데도 안 사잖아. 그럼 결론은 이거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여기 도시인데 도시지역도 있고 도시외 지역이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외를 대상으로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였던 시도대장 예외 누가? 국장. 이 사람이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겠다. 그럼 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가 지금 현재 땅값이 되게 만약에 싸면 뭐 하면 돼? 싸면 수용해가지고 대규모로 만들면 되죠. 그럼 싹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됐잖아. 근데 환지 방식은 수용하기가 좀 약간 땅값이 비싸면 수용 못하죠. 그럼 얘 나갔다가 돌려줘. 그럼 얘는 큰 땅으로 작은 땅으로. 땅이 작아진 거야. 그럼 요거는 큰 땅이죠. 그럼 얘는 무슨 땅이 되겠네? 대규모로 질 거니까 얘는 수용 방식이죠. 이거 보자마자 환지 방식.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공공택지겠다. 자, 환지 방식은 단독택지 거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공동택지 거잖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인데 공공사업으로 쓸 땅 중에서 무슨 방식만 공공택지야? 그래서 환지 방식 X라고 써놨었잖아. 확인시켜 줄까요? 깜짝 놀랄 수 있어. 내가 이거. 저 새끼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할 건데. 미리 작업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건데. 페이지 잠깐만 239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239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밑에 두 번째 공공택지 보이죠? 거기 5번 6번 밑에 환지 방식은 제외한다 보이세요? 맞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돼서 공동주택이 잘 봐요. 얘는 공동주택 건설하는 땅인데 얘는 뭐야? 단독주택 짓는 땅이야. 그럼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은 이 땅이잖아. 무슨 방식일 때? 그래서 환지 방식은 아니잖아. 그냥 환지 방식 제외한다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면 환지 방식이라 나오면 틀렸네 이렇게 해서 답으로 찍는 건데 이해가 된 사람은 찍는 거고 못 되는 사람은 단어 외우고 있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당연히 공공택지가 될 수가 없다. 공동주택 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옆에 참고에 날개에 써놓은 거 있죠. 거기 4번에 보시면 3번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되면 공공택지인데 4번에 환지 방식은 단독택 부지라서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이해됐죠? 됐어요.
그럼 돌아와 주세요. 그럼 요게 이제 환지 방식.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이랬던 그녀가 병원 갔다 오더니 달라질 수 있죠. 예.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병원 갔다 오면 왠지 달라지는 거 있잖아. 지금 여기가 약간 낮은 산이거든요. 동산이라고 그래. 동산이고 여기가 농지였었어요. 여기가 파주 운정 3구역이야. 여기 싹 밀어가지고 여기 구획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하고 롯데건설하고 캐슬이죠. 롯데캐슬이죠. 그리고 칸타빌이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받았어. 그래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아파트 졌거든요. 롯데캐슬.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지 만들었죠. 그 전에는 뭐였었냐면 논밭이었잖아. 구획 정리가 딱 되고 수용 방식 조성하고 나서 공급을 한 건데 롯데건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롯데캐슬 단지 만든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이게 이 땅이거든요. 방금 전에 여기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거 이거는 이 사진은 이건 네이버에 있는 거고 네이버 다음에 있는 거고 여기 요 사진. 여기 지금 현재 요거 들어쓴 거야. 이거는 주택건설 사업 한 거죠. 여기 무슨 사업 한 거야? 도시개발 사업 한 거야. 구획 정리 사업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상에서. 그래서 순서가 제가 순서 아까 썼던 게 이건데 개발구역 지원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서 누구 정해지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아까 뭐라 불렀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나눠진댔죠. 판서한 거. 판서한 계획 체계도에 있어. 체계도. 넘기지 마. 집에 가서 시커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집에 가서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봐. 수용 방식은 착수해서 완료되면 아까 준공공사 받고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 그날 다음날 구역 해지된다. 수용 방식은 그렇게 끝나지만 환지는 환지 계획 짜서 인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착수해서 완료되고 나면 준공공사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났어 완료 공고했지만 환지 계획에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처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날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되고 청산은 확정된댔죠. 그럼 여기서 다음날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아직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지. 이 법률 규정에다가 다음날 써놨잖아.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법률 규정.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되죠.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 대행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잖아. 14일 안에 하면 돼요. 그래서 공고한 날부터 며칠 내? 14일 내. 자, 행정청이 등기를 한대. 시행자가 행정청이야. 행정청은 행정청한테 부탁하는 걸 어렵게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뭘로 하면 돼?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일괄 등기를 한번 해버려라. 그럼 이제 다음 날은 이미 소유권 넘어왔고 이 등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항하려고. 이게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산금이라는 게 아까 더 받은 애도 있고 덜 받은 애 있었죠. 만약에 100평 받아야 되는 애가 90평 받은 거예요. 몇 평을 못 받았네? 그럼 10평어치 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평을 받아야 되는데 110평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10평어치 5천만 원 줘야 되잖아. 그럼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얘가 청산을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청산 해결해야 되잖아. 돈 찾아가라 그랬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재용인가 봐. 가져가라 해도 괜찮아. 나중에 할게. 5천만 원이야. 그 사람도 돈도 아니잖아. 근데 안 찾아가면은 이거 돈 갖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없어지는 걸 소멸시효라고 하잖아. 권리 행사 안 해서 없어지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몇 년이야? 5년. 소멸시효 5년. 공법은 끝날 때까지 5년이에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 나오면 그냥 무조건 5년 찍어요. 민사채권, 상사채권은 민법은 10년 나눠지는데 공법은 다 5년이에요. 그럼 청산금은 확정된 날이 무슨 날이네?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요거 그러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됐어요? 됐어. 그럼 요 순서인데 맨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발구역 지원권자 아까 원칙이 도시공관리계 결정했던 누구였어요? 시도대장 예외가 국장이 하는 사유 국중 공둘 천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 요청. 지방행정기관장은 못 하죠? 누구한테 가야 돼? 지방행정기관장은? 시군구는 시도한테 가야 되니까. 공공기관장 정출장이 면적 크게 얼마? 30만 이상으로 얘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뭐야? 제한할 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 둘 이상에 걸쳤는데 시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 저 같은 사람 뭐야?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국장이 하겠다. 그래서 요 국정공들처 요거 하나 잘 나오고 지정하려면 요건이 맞아야 되죠. 지정하기 위한 요건 지정과 동시에 짜야 되는데 짧게 많은 지역은 지정해놓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 짜도 된다. 공법에서 혹시 제가 개발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숫자가 개발 이런 개발이시 그래서 몇 년 내 짜야 돼? 2년. 2년 내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요 구역 지정되는 효과가 하나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인데 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거야. 그럼 농림지역은 개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럼 용도지역을 뭐로 바꿔야 돼?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지정해놓고 이거 바꾸는데 5년 걸리거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니까 누워있다가 용도 도시로 바뀌었대. 그럼 이제 하겠다 그러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도시역으로 의제해버려요. 그리고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지? 그래서 얘는 지정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해버려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사업계획이죠. 건축계획이잖아. 그럼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중에 어느 게 건축계획이에요? 구체적 사업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이잖아. 그럼 실시계획에다 뭐 넣어야겠네? 지구단위 여기 들어있는 거야. 시험장 가면 얘가 여기 있다고 맨날 내는 거야. 개발계획은 방향 잡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안에 짜야죠? 3년. 그럼 실시계획도 3년. 그럼 3년 안에 인가시정 안 하면 인가를 신청 안 했어.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칙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시정을 몇 년 내 해야 되는데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가 되는데 짧게 되게 많은 지역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어요. 이런 지역은 몇 년 준대? 2년. 그럼 2년 내 안 짜면 개발계획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가 되는데 짰어.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짤 때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인가시정 해야 되고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보겠다. 근데 여기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저 2년, 3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큰 땅이면 5년으로 바꿔주겠대요. 요 2년하고 3년을 얼마 이상이면 5년으로 바꿔주겠다. 해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구역 지정에서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요건의 면적에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무조건 한 문제 맞춰야 돼. 그다음에 지금 효과 했고 그다음에 시행자에서 조합 맞춰야 되고 지금 제가 하는 건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야. 구역 파트 앞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해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서 시행자를 얘네들로 정하면 얘네가 짜는 계획을 뭐라 하고 실시계 인가 받으면 수용 방식은 이렇게 환지 방식은 이렇게 어느 게 기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용은 몇 년 정도 걸려요? 수용은 대략 한 5년 정도 잡고 환지는 대략 10년 정도 잡아. 사업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겠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돈이 없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환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 5년, 10년이 나온 거예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걸리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시행자 중에 아까 공공부문 시행자랑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좀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공공부문 시행자고요. 공공부문 시행자고 얘네들이 민간부문 시행자예요. 잘 들어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축기관 지방공사는 공공성 있는 애니까 수용권한 줘도 되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수용권한 주기는 좀 애매하니까 네가 면적 얼마 갖고 있고 3분의 2. 그래서 면적 얼마를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지만 니네 수용권한 주겠다. 그리고 네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때 부도나면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뭐 받아와라. 지급보증 받아와라. 얘네들이 구역 지정 제한할 때에도 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면적은 3분의 2 동의 얻어와야 돼요.
민간의 경우만 얼마? 3분의 2.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이 조성된 땅 받을 애한테 돈을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 받을 수 돈금. 뭐라고 그래? 선수금. 선수금을 얘네 둘 중에 한 명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게 얘는 문제 생기죠. 돈 갖고 튈까봐. 그래서 얘네는 구역 지정하자마자 땡길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 수용한 다음에 그 뭐예요? 공사 진척이 돼서 10%가 진행이 되면 땡겨주겠대요. 공사 진척이 몇 프로? 10% 이상 진척이 되면 땡겨주겠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만 해당되는 건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3분의 2분의 1은 맞지만 주어가 틀렸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지자체는 공공은 얘는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제약이 있구나. 누구한테만. 그럼 얘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할 정도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묻는 말에 공공인지 민간인지 대답만 하시면 돼. 거기 들어보세요. 서울시 공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 경기도시공사 토지소유자 민간, 조합, 도시개발업자. 예를 들어서 공동 출자를 했는데 민간 부분이 50%를 넘었으면 민간. 걔네들 주어가 이게 나온다고. 그리고 개발 사업할 능력 있는 자. 민간. 투자회사. 국토교통부. 그거 구분하면 문제 다 풀어요. 그럼 얘네 이름으로 나오면 공공이잖아. 공공인데 재앙 얘기하고 있으면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랬죠? 조합. 조합 관련돼서 나오는 거 이따가 할 거고요. 그럼 요 순서대로 지나갈 건데 얘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부터 가야지. 어디서 나왔냐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역 결정원자 중에 용계, 기, 도, 지, 도, 목, 입이었잖아요. 그중에 여기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원자인 원칙이 누가? 시도대장이 하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아까 5가지 있었죠. 국장이 하는 경우 한 5가지가 불러봐. 국, 중, 공, 둘, 천. 5가지일 때만 국장이 하는 거야. 국이 뭐였지?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 정출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국가기획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성립 안 될 때, 천재지변 긴급할 때. 그러면 요 사람이 개발구역을 뭐 하는 사람이고? 지정권자나. 그래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같이 짜야 된다. 그럼 요 개발계획은 방향 지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광역도시계획도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준 방향에 맞아야 되죠. 그럼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당연한 거잖아. 그럼 실시계획은 누가 짜는 거죠?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실시계획은 앞에 있는 무슨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개발계획. 이걸 시험 문제에서 낸 거예요.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짜야 된다.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지. 실시계획은 앞에 있는 뭐? 개발계획에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장. 단독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시도 안에 있어. 내가 서울시야? 그럼 서울시장이, 광역시 안에 있으면 광역시장이, 뭐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근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는 누가 직접?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한다. 근데 만약에 국장이 정하는 경우에서 아까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누가?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 요청. 공공기관장 정출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얘 뭐하네? 행정청이 아니니까 제한해놨죠.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이 뭐예요? 천재지변. 그래서 국중공들천이니까 이게 법 조문이에요. 너무 기니까 그냥 국중공들천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 책에도 써놓은 게 요거 써놓은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 요거 써놓은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제가 참고에다가 써놓은 거 요거는 뭐 써놓은 거냐면 다음 중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잖아요. 근데 없는 경우 찾아라 그러면 항상 답이 지방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시장군수가 답으로 나오거나 지방공사가 답인 게 지방공사는 시도의사한테 가야지. 시장군수도 시도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공사 이런 거 들어가면 답이야. 그래서 얘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돼? 시도의사한테 요청하거나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군구는 지정권자가 아니었죠. 시군구는 여기서 대장은 빼야 되지. 그럼 시군구는 윗사람이 누구라? 시도의사라 지정해달라고 뭐야? 요청.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광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이란 말 나왔는데 제안은 행정청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잘 봐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얘네들 전부 다 행정청이 행정청 아니에요? 공공기관 행정청 아니죠. 공공기관일 뿐이지 행정청은 국장, 시도, 시군구청장만 행정청이잖아.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해달라고 뭐 해야지? 제안해, 제안. 제안하는 경우에 개발구역에 국공유지를 뭐 한대? 제외. 왜 제외하는지 보세요. 국가 땅을 포함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땅이 제외한 민간인들이 제한하는 거잖아. 그럼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여기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 제외해서 면적 3분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동의 요건을 얻어서 또는 수도권 외지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아까 행정 시행자들 있었죠.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들은 요거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뭐 한대? 제한. 잠깐만 잘 봐봐요. 특도 시군구청장이면 누가 빠졌는데? 응? 특도 시군구청장 누가 빠졌는데? 네, 이거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대리야. 대리면 회사에서 여기 과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 그럼 내가 다이렉트로 사장한테 가서 제안합니까? 과장 거쳐서 갑니까? 그럼 내가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가서 제안을 하면 이 시군구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제안해야 되면 특특 시군구한테 제안해야 되잖아요. 특특 시군구인데 누가 빠졌잖아. 특별자치시가 빠졌잖아, 지금. 특별자치시는 무슨 시죠? 세종시. 세종시는 지금도 도시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안 나와,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란 표현이 없어요. 지금도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도시개발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권한자 중에 특별자치시란 표현 자체가 없다고. 근데 나중에 특별자치시가 보이면 틀렸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번엔 세종시가 없다고. 그래서 특도 시군구한테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면 얘가 누구한테 가서 시도의사한테 지정 요청을 하는 거고, 정부 출연기관자는 정부가 출연하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다 외울래요? 요거 다 안 외울래? 안 외우려면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조합만 없어요. 시행자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다 쓴 거야. 저 시행자 다 쓴 거거든요. 근데 국가는 국장, 지자체는 행정청께 요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요청하는 사람, 제안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후에 모이는 거야. 후에 조합 설립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태어났어? 아직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지정이 돼야 태어나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태어나가지고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우유 달라는 거잖아. 아니,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건데, 조합이 구역 지정해달라고 어떻게 제안을 하냐고.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없어요? 국지조. 국지조는 뭐 한다? 제외.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 국지조를 제외한 자가 제안할 수 있는데 민간은 면적 얼마 동의 얻어라? 3분의 2. 그러니까 법조문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 빼고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민간의 경우만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 얻어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혹시 주민 입안 제한은 들어봤나요? 주민은 입안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그럼 제한하게 되면은 통보 45일,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그대로 베껴놨고, 통보만 1월 1월로 돼 있어요. 몇 월? 1월하고
1월, 연장해서 1월. 요거 빼고는 똑같아요. 봐봐. 주민이, 시행자가 대구자가 제한할 때에는 민간의 경우만 뭘 얻어라. 동의.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상권자 포함해서. 그리고 비용 부담은 특도시군구가 제한자하고 협의해서 입안에 드는 비용에, 지정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기다릴 거니까 통보 몇 월 안에 해주겠다. 1개월.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1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대. 제한을. 특도 누구한테? 시군구. 제한받은 얘는 몇 월 안에 통보해주고 1월. 연장해서 1월. 입안에 드는 비용 있죠. 비용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자 중에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있어서 민간만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쓰고 한 페이지를. 저 한 페이지 내용만 이해되면 저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개발구역 지정해야 되죠? 그럼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지정 절차. 여기. 아까 시군구는 아까 누구한테 요청했죠? 시도의사한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아까 누구 빼고 누구? 국가, 지자체, 조합 빼고 특도 시군구한테 뭐 할 수 있었어요? 제한. 여기 써놨잖아.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라고. 그러면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동의 얻어라? 3분의 2. 공공기관 정출장은 제한할 때 면적 얼마?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 밀접됐을 때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제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한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구역지정 하려고 무슨 조사하고 기초조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다란 말은 뭐냐면 면적이 되게 조그만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돼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초조사 한 다음에 순서 항상 의심협의였어요? 협의심이었어요? 의협심이었잖아. 그럼 의견 청취하고 뭐 거쳐요? 협의심의. 그래서 공람하고 공청회에서 의견 듣고 협의심의 한 다음에 구역지정 하래. 공람할 때 요거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할 때 공법에서 공람남은 항상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래서 14일 이상 공고 공람 기간 주고 의견 있으면 의견 받는데 여기가 면적이 너무 크면 도시개발은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공청회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면적이란 숫자가 나오면 공청회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공청회 나오면 이거 얼마 같아? 100만. 그래서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하는 거야. 얼마 이상일 때? 이거 100만은 시험에서 150만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하여한다. 맞죠? 80만일 때에는 공청회 개최된다. 틀렸죠? 그래서 공청회는 100만만 기억하시면 돼. 공청회는 반드시 하는 거는 언제만? 100만 이상일 때. 그리고 공람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사람들이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적이 되게 작으면 일간신문에 광고비가 아깝다. 10만 미만이면 공고 안 합니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협의심의는 안 내. 왜 안 내냐면 국장이면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거고 시도의사 대장이면 지방, 시도대장이면 지방행정기관장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거니까 얘는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결론은 요거 공람하고 공청회만 내는 거야. 공람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공청회는 언제만 한다. 100만 이상일 때만. 그럼 공람은 반드시 하고 공청회는 100만 이상일 때 하는데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이 얼마보다 작으면 안 한다. 10만 미만이 안 한다. 그 두 개만 갖고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찾으라고 냈었어요. 야, 그럼 의협심 거쳤네? 거쳐서 구역 지정되면 효과 있댔죠? 지정되자마자 아까 무슨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미 여기 지정될 당시에 여기 농림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해당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어. 그럼 얘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취락지구라고 돼 있으면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있거든요. 그럼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얘 의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이었던 지역은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G4라고 아세요? G4?
지포 지치라고 그래. 지치는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7학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럼 틀렸다고.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거나 7학지구였던 지역은 이미 지구단위 짜 있어요. 지구단위 따로 짤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거 지정되는 순간 도시개발서 빼고는 개발 행위는 못합니다. 금지된다. 그래서 요거는 효과니까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지정되고 난 다음에 시군구는 사람들한테 와서 여기 개발구역이야 라고 공람시키면 돼. 그럼 순서 중에서 효과 요거 내는 거 아니면 요 공청회 있죠. 요거 내는 거 아니면 요것만 내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서 2문제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6개 중에서 제가 아까 목표는 몇 개? 4개 중에서 오늘 2개 끝내야 돼요. 그거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조합 관련된 거 하면 3개예요. 일단 그 목표 달성인데 이거를 1년 내내 공부해도 못 맞춘 사람이 있냐? 없어요. 다 맞출 수 있어. 앞으로 오늘 하고 다다음 달에 또 할 거고 문제풀이 할 때 또 할 거고 최종 문제 할 때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됩니다. 여기 혹시 IQ 80 이하 있으세요? 내가 딱 82인데 180. 182. 뻥이야. 82야, 80. 100은 넘을 거 아니야. 100은 넘을 거 아니에요. IQ 82도 되는데 100은 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요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자,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은 무조건 아까 10살 이상 하라고 했죠. 근데 그게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그때는 공청회 개최하는 거지 80만이면 해야 된다 그럼 틀렸다고.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람 절차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야.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하고 지자체 공모에다가 하는 거야. 일간신문 광고비가 아깝다. 요거 잘 나왔던 거고. 됐어. 그래서 구역 지정 절차에서는 요거 기초조사부터 의협심인데 나오면 의견 청취고 효과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지정이 됐으면 이제 사업 관련된 거 가야지.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사업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